안녕하십니까, 권문찬입니다. 오늘부터는 노동시장론입니다. 특히 일정 파트가 계산 문제가 잘 나오지만 또 저랑 같이 또 하면 또 못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1장만 잘 넘기면 또 2장부터는 서로 하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저랑 같이 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노동시장의 이해부터 보겠습니다. 1절 노동수요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노동수요의 특징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그냥 보는 겁니다. 자, 먼저 파생수요입니다. 그 다음에 유발수요입니다. 뭐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파생됐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유발됐습니다. 이건 또 노동수요와 또 자본의 기계가 또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합수요입니다. 그러니까 가수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파생수요다, 유발수요다, 결합수요다. 또 뭐죠? 유량이다, 유량. 플로우의 개념은 유량이다. 그러니까 저량은 또 스탁의 개념은 저량의 개념이 아닙니다. 유량은 뭐죠?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파생수요다, 유발수요다, 결합수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빵을 사 먹는 사람들이 빵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사람이 몰리는 겁니다. 그러면 빵을 더 많이 생산해 내야 되겠죠. 그러면 기존의 직원까지 안 되기 때문에 노동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파생수요, 유발수요, 결합수요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자, 재화, 즉 생산량의 증가로 인해서 뭐를? 생산량을 증가하려면 노동수요를 증가시켜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생산량의 증가가 곧 노동수요의 증가로 파생됐다. 유발됐다. 근데 이때는 또 한 명 뽑을 때마다 기계도 사야 되네? 그러면 노동수요와 자본이 같이 간다. 결합해서 간다 해서 결합수요다. 그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노동수요는 반대로 말하면 노동수요의 증가는 곧 생산량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뭐 2번 같은 경우, 3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죠? 파생수요. 무조건 생산물의 증가는 노동수요의 증가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3번, 4번, 5번 전부 다 같은 문제인데 무조건 넘어갈 수는 없고요. 자, 정 4번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4번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파생수요로라 부르는 이유가 가장 적합한 게 뭐냐? 생산량의 증가가 노동수요의 증가로 나온다. 즉 노동수요의 증가는 곧 생산량의 증가 때문이다. 그걸 찾는 겁니다. 그죠? 딱 보세요. 보는 순간 뭐 1번, 2번 아니고 딱 보는 순간 자, 3번.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예를 들어서 노동수요는 그들이 생산한 생산물에 대한 수요에 의존한다. 맞죠? 왜?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야 노동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파생수요고 유발수요고 그 다음에 결합수요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물의 증가는 곧 노동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라는 말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답 3번이죠. 자, 5번은 뭡니까? 유발수요가 뭐냐? 파생수요냐? 유발수요냐?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요 말과 가장 가까운 게 뭐냐? 딱 보는 거 4번. 자동차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경영여정, 자동차를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직원도 뽑아야 한다. 그 말이죠. 자동차 공장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결국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파생수요, 유발수요, 결합수요는 생산량의 증가는 곧 노동수요의 증가다. 이렇게 된 지문만 찾으면 된다. 아시겠죠? 네. 정답 요거는 3번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풀어야 됩니다. 특히 노동시장론은요, 노동경제학인데 실질적으로 경제학과에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어려운 과목입니다. 즉 대학원 가서 주로 공부 많이 합니다. 차원이 높은 공부죠. 노동경제학은.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차원적인 공부를 하면서도 그죠? 어렵게 느끼지 않고 그냥 기초적인 것만 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만 알면 된다. 자, 6번입니다. 노동시장이 자, 노동시장, 여기, 노동시장은요, 한마디로 노동력이 존재하고요. 생산물 시장은요, 상품, 재화.
재화. 생산물 시장, 상품 시장, 한마디로 뭡니까? 재화. 그러니까 노동시장하고 생산물 시장과 다른 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노동시장에서 거래되는 노동력 상품은 노동자와 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는 노동 조건을 둘러싼 노사관계 등 사회적 관계가 개입된다. 맞습니다. 상식에서 읽어보고 맞으면 맞는 겁니다. 2번. 노동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 요소이며, 그렇죠. 생산 요소는 노동 플러스 자본이기 때문이죠.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의 원천이 되는 반면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는 인적 자원이 된다. 맞죠? 3번. 일반 상품과 달리 노동력 상품은 비교적 동질적이다. 자, 일반 상품은 동질적이 맞아요. 봐봐요. 자, 노동력 상품이 동질적이다? 아니에요. 일반 상품은요, 자, 볼펜 하나 만든다. 똑같은 볼펜 계속 만들 수 동질적인 건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그 저장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노동력 상품은 동질적이지 않죠. 사람마다 성격 다 다르고 하는 일 다르고 누구는 승용공, 누구는 비승용공. 그렇죠. 개개인마다 다 다르죠.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냐고요. 말이 안 되지. 그죠? 틀렸죠. 그래서 따라서 노동시장은 단일한 시장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죠. 하여튼 노동력 상품은 동질적이지 않습니다. 개개인마다 성격 다 다르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물론 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심지어 스펙도 다르고요. 학력도 다르고요. 그렇죠? 다 다르죠. 그죠? 또 일반 상품은 저장 가능하지만 노동력은 저장이 또 불가능하죠. 하여간에 노동력 상품은 동질적인 게 아닙니다. 틀렸어요. 답 3번. 4번. 노동력은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화폐소득 이외의 사용되는 장소, 일의 성격 등에 의하여 노동 공급이 영향을 받는다 하면 되겠죠? 예. 여러분 이론적인 내용은 다 기본서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문제 풀면서 또 확인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8번.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 노동 수요 결정 요인 5가지가 있고 노동 공급 결정 요인 7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본서의 책에. 그러면 노동 수요 한 개만 알면 되잖아요. 5개에 해당하지 않는 거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생산 요소는 노동 플러스 자본이니까 노동과 관련된 임금, 노동의 가격인 임금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자본, 다른 생산 요소인 자본의 가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그리고 노동의 생산성, 마지막으로 생산 기술 5가지입니다. 그러면 1번, 개인의 여가 없죠. 여기 임금 있죠. 자본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생산된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있죠. 3번째 있죠. 근데 여기 개인의 여가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죠? 요거는 노동 공급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요. 하여간에 없는 것만 고르면 된다. 요와 연관된 문제가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요. 그죠? 7번도 그렇고요. 그죠? 9번도 그렇고. 5가지만 알고 있으면 다 푸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니죠. 정답은, 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쉬운 것들 내가 넘어갑니다. 자, 12번 봅니다. 12번. 자, 같이 봐요. 다음 중 노동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 됐죠? 그죠? 자,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이거. 자,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 노동 수요의 결정요인 5개 중에서 하나의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이동하죠. 이렇게요. 이동하는 이유는, 자, 여기서 임금이 변화하면, 그죠? 여기서 임금이 A에서 B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이 요 점에서 여기로 가고, 그죠? 만약에 여기 C로 옮겨가면 여기로 가죠. 그러니까 노동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은 반드시 임금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죠? 자, 노동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만약에 여기에서 이동한다. 그러면은
노동 수요량은 분명히 이렇게 A점에서 B로 갔다면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노동 수요량은 증가했지만 임금의 변화는 그대로 가만히 머물러 있잖아요. 이거 뭡니까? 임금을 뺀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 5개 중에서 첫 번째 임금을 뺀 나머지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세 번째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네 번째 노동의 생산성, 마지막으로 생산 기술, 요 4가지의 변화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것은 여기는 임금의 변화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노동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뭡니까? 바로 임금의 변화이다. 그렇죠? 임금의 변화는 노동 수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이지 곡선의 이동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와 연관된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13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그죠? 무조건 우측 이동한다, 좌측 이동한다 할 때 임금의 변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은 뭐 탄력성 공식이니까 잠깐 읽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15번하고 16번을 같이 풀어볼게요. 자, 15번. 노동과 자본만이 생산 요소이고 두 생산 요소가 서로 대체 요소인 경우에, 여기죠. 자, 잘 보세요. 먼저요. 자, 15번과 16번이 같은 유형인데, 먼저, 우리는 생산 요소는 우리가 직접 물건을 찍어내는 요소는 사람이 직접 노동을 통해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 기계를 통해 하는 얘기죠. 그 외에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는 노동과 자본밖에 없다는 걸 전제하에 하는 겁니다. 이때 1번, 요거 대체 요소란 말은 이것 말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너 말고 다른 거. 다시 말하면은 한쪽이 떨어져야 다른 것이 올라가는 얘기예요. 그죠? 또 다른 것이 떨어져야 내 것이 올라갑니다. 반대.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만약에 노동이 만약에 올라가면, 노동 수요가 올라가면 자본은 떨어지고, 노동 수요가 감소하면 자본은 증가한다. 이게 대체, 나 말고 너니까. 둘 중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만약에 사과 먹는 사람이 사과 값이 폭증했습니다. 사과 사 먹고 싶어도 못 사 먹어. 아예 사과 안 사 먹어. 대신에 배를 사 먹는다. 사과에서 배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사과 수요는 감소하고 배의 수요는 증가하는 얘기예요. 대체하는 거니까요. 근데 두 번째, 자, 보완제, 서로 간에 보완한다. 보완제,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커피와 설탕입니다. 커피 먹을 때 설탕 넣습니다. 가령 사 먹을 때. 그러면 커피가 잘 팔리면 설탕도 덩달아 잘 팔린다. 대신에 커피가 안 팔리면 설탕도 안 팔린다. 얘는 뭡니까? 자, 노동 수요가 증가하면 자본도 증가하고, 노동 수요가 감소하면 뭐요? 자본도 감소한다. 요 원리를 알면 쉽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먼저 대체제이다. 요 위에 거. 요 위에 거. 일 때, 요 잘 봐야 돼요. 자본의 가격이 하락했다. 기계값이 떨어졌다. 기계값이 1,000만 원짜리가 이제는 700이면 산다. 그래? 야, 지금 사. 그러니까 자본의 가격이 하락하면 기계를 사겠죠. 그러니까 자본은 증가하겠죠. 자본의 가격이, 기계값이 떨어지면 자본은 증가하죠. 그죠? 자본은 증가하니까 노동 수요는 얘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본이 증가하니까. 여기 자본이 증가하면 여기 노동 수요가 바로 감소한다. 노동 수요가 감소는 그래프가 왼쪽 이동, 노동 수요의 증가는 그래프가 오른쪽 이동이죠.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해당하지 않죠. 그래프 이동이니까 바로 좌측 이동이 바로 2번.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16번 보겠습니다. 16번 봐요. 자, 16번을 딱 보는 순간 얘는 뭡니까? 바로 보완제. 노동과 자본만이 생산 요소이고 두 생산 요소가 서로 뭐라고요? 보완. 자, 보완제인 경우에 얘는 뭡니까? 같이 올라가고 같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 똑같습니다. 자본의 가격이 하락하면 기계값 떨어지면 야, 이참에 기계 싸니까 기계 사. 그러면 얘는 자본은 증가하는 얘기죠. 자본 증가하면 노동 수요도 같이 증가하죠.
증가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는 거는 빼버리고 왼쪽 이동 아니 뭐라고? 오른쪽 이동. 그래프 A죠. 그죠? 그래프 A가 답이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 원리만 알면. 그래서 대치유사하고 보완되고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만하죠? 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입니다. 17번. 다음 노동수요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임금이 하락하면 고용량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면 고용량이 감소하는 DD 요거 DD처럼 표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노동수요 곡선이죠. 임금이 떨어지면 뭡니까? 노동수요는 증가하고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수요는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감소한다. 항상 하나는 올라가 하나는 떨어진다. 즉 부 마이너스 항상 정답은 음수. 그 절대값 씌워가지고 이제 양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어쨌든 만든 지분이죠. 2번 임금이 W1일 때 요거 W1 W1일 때 노동수요가 여기 맞나 요거 L1이죠. 그죠? L1이며 임금이 W2로 이렇게 떨어지면 이 점에서 이 점이니까 얘는 뭐예요? L2로. 그죠? 노동 수요량은 L2로 증가한다. 맞습니다. 3번. 노동 수요 곡선인 DD, 요거 DD. DD는 임금과 기업의 고용량 간의 정의 관계 아니잖아요. 여기 1번도 했잖아요. 하나는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수요는 떨어지고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 수요는 증가한다. 뭐죠? 마이너스 관계. 즉 부의 관계. 정은 플러스 같이 올라간다. 임금이 올라가면 오른쪽 올라간다. 이게 아니죠. 같이 올라가는 건 노동 공급이에요. 아시겠죠? 그 답은 3번 틀렸죠.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고 뭔가 그림이 문제가 이렇게 뭔가 굉장히 좋은 거 좀 보이지만 거창하게 보이려고 그러지만 결국 정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창하게 보일 뿐입니다. 4번 기업 판매 상품의 수요가 증대되면 다시 말하면은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그 말이죠. 기업의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면 사람들이 많아먹으면 결국 아까 파생수요, 노동수요도 증가한다 그 말이죠. 노동수요 그 자체가 증가함으로 당연히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또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노조가 임금 인상 투쟁을 벌일 때 고용량 감소 효과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자, 0에서 멀수록 0, 1, 2, 3, 4 무한대로 갈수록 장기적이고 탄력적일수록 노동수의 감소폭이 굉장히 커진다. 근로자에게는 안 좋죠. 그죠? 그러면 비탄력적일수록 0으로 가까이 갈수록 그죠? 단기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노동수요의 감소폭이 굉장히 작고 완전 비탄력적일 때, 즉 0일 때는 감소폭이 제로다.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노조에게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제일 좋은 게 완전 비탄력적인 0일 때이다. 그러니까 숫자가 가장 작은 게 제일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0.1, 0일 때지만 0.1이 한 잦죠. 그죠? 그러니까 0.1일 때 제일 작은 요거니까요. 비탄력적일수록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앞에 보니까 19번 같은 경우는 금방 알겠지. 그죠? 예, 어려운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5번 같이 봐요. 힉스 마샬 법칙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게 뭐냐? 노동 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총 4가지가 있어요. 생산물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고요. 두 번째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이고요. 세 번째 노동의 대체 가능성. 다른 말로 다른 생산 요소로의 대체 가능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입니다. 여기서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지 수요 탄력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24번 같은 경우는요. 왜
4번이 틀렸는가? 대체 생산 요소의 수요 탄력성이 틀렸습니다. 공급 탄력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 이렇게 자체로서 네 가지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탄력적일수록, 장기적일수록 클수록 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 작을수록 비탄력적이죠. 이미 했잖아요. 숫자가 무한대로 갈수록, 장기적일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무조건 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0으로 갈수록, 그죠? 적을수록, 단기적일수록 비탄력적이다. 그죠? 그 의미만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 틀린 것은요, 만약에 장기적이고 클수록 뭐 작다라든가, 그죠? 비탄력적이라든가 하면 틀리겠죠. 그죠? 보겠습니다. 1번.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이다. 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이다. 즉 크다. 장기적이다. 그 말이죠. 2번. 다른 생산 요소와의 대체 가능성이 높을수록 노동에 대한 탄력성은 아니죠. 크게. 그렇죠. 크게 된다. 틀렸습니다. 작게 아니죠. 작은 것은 비탄력적이고 나들적이죠. 알제? 틀렸습니다. 이거 물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맞추는 겁니다. 3번.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그죠? 공급의 수요 아닙니다. 작을수록은 반대죠. 작을수록은 작이고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노동의 다른 생산 요소로 대체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탄력성은 뭐예요? 작아진다. 작을수록 작다, 클수록 크다. 아시겠죠? 클수록 탄력적, 작을수록 비탄력적. 그 얘기죠. 4번. 총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노동 비용의 비중이 높을수록 노동에 대한 수요 탄력성도 크게 된다. 맞는 거죠?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6번부터요 32번까지 있죠. 다 그 문제입니다. 내가 풀어볼 건 없습니다. 그냥 열을 풀면 돼요. 클수록 크고 탄력적, 작을수록 작고 비탄력적. 끝.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32번입니다. 노동의 임금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물론 이거 다 맞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니은 때문에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먼저 기억하고 디귿은 우리가 이제 책에 있거든요. 기억 상품 수요가 가격 탄력적이면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높다. 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이고 크고 높다. 그 얘기죠. 디귿 볼까요? 생산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도 높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은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번을 찍은 자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왜? 니은은 솔직히 세계 전부 다 맞게끔 안 하겠지 한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답은 요거는 4번이었거든요. 자, 숙련도가 높을수록 노동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감소한다 그랬죠. 요것들 알면 돼요. 숙련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죠? 숙련공이 필요한 거잖아요. 회사에서는요, 5명이 해야 할 일을 3명만 하게 되기 때문에 5명이 할 일을 3명이 하니까 나가는 인건비가 그만큼 적잖아요. 그러니까 숙련공을 선호합니다. 비숙련공이, 자, 임금이 100만 원씩 하면은 500 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숙련한테는 3명 뽑아가지고 150만 원 주면 그들은 50만 원 더 받지만 나가는 비용은 어떻습니까? 450이니까 50만 원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숙련공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숙련공들은 잘라 안 잘라. 해고 안 하잖아요. 냅두는 거잖아요. 해고 안 합니다. 더 사용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노동수요의 감소폭이 적은 거잖아요. 그죠? 노동수의 감소로, 해고하지 않으니까 노동수를 감소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마 감소할지언정 감소폭도 적겠죠. 뭡니까?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니까 감소하죠. 그죠? 이해됩니까? 비숙련곡일수록 자주 바꾸고 하니까 뭐 해고했다가 뭐 잘랐다가 다시 하니까 그때는 비탄력적이든 탄력적이죠. 그래서 숙련도가 높을수록 해고하는 경향이 없다. 그러니까 노동수요 감소가 아예 없든지 있어봤자 미미하다. 그죠? 감소폭이 크면 클수록 탄력적이잖아요. 감소폭이 없거나 적을수록 비탄력적이다. 클수록 장기적이고 크다. 작을수록 작다. 비탄력적이다. 감소한다. 그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그 정답은 다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니은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4번 계산 문제입니다. 노동의 수요 탄력성이 0.5이고 탄력성이 0.5
0.5이고 분의 자 분모가 뭐죠? 분모가 바로 임금의 탄력성이죠. 임금 다시 말하면 임금의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0.5이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임금이 5% 상승하면 5% 상승하면 자 고용량은 X다 X. 그럼 얘가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얘는 떨어지겠지 그죠? 예. 반대니까 반대. 그러면 X가 뭐냐? X는 0.5 곱하기 5니까 0.5가 5개 있으니까 2.5가 되겠죠. 그러니까 2.5%만큼 떨어진다 그죠? 그냥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근데 증가냐 감소냐 일단은 모를지라도요 2.5 나오는 건 예외가 없잖아요. 답 2번이죠. 2.5% 하고요 감소한다. 왜? 임금이 여기서 5% 상승하니까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수요 즉 고용량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알면 좋겠죠? 2.5% 감소한다. 그 내용의 문제가 35번, 36번 전부 다 같은 문제죠? 예. 자, 풀어보시고요. 자, 정답 2번이죠? 자, 37번 또까지 풀어보고 조금 쉬었다 하죠. 임금이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증가할 때 고용량이 120명에서 108명으로 감소했다면 탄력성은 얼마냐? 그러니까 자 위에 임금의 변화율 요거는 이제 주어진 거니까 몇 프로인지 구해야 되고요. 고용량의 즉 노동 수요 변화율. 자 분자가 자 첫 번째요. 노동 수요량의 자 변화율은 변하기 전 얼마죠? 120에서 108이니까 얼마입니까? 120분의 변동 전 분의 변동량. 그러니까 뒤에 거 108 빼기 120이죠. 그죠?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해야 되겠지. 그죠? 그 얼마 나옵니까? 이걸 이제 곱하기 100 하게 되면 그죠? 이걸 108 빼기 120하면 얼마 나와요? 12.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죠. 마이너스 12. 그죠? 마이너스 12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자, 여기서 하나 빼고, 그죠? 자, 10 올라가니까 여기 0 들어가잖아요. 0, 0, 0. 0 들어가니까 얼마 들어가요? 마이너스 120이죠. 12분의 마이너스 120은 마이너스 10이죠. 그죠? 요거를 절대값 붙여가지고 10%. 그러니까 분자는 10%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임금의 변화율이죠. 임금의 변화율. 얘는 뭐죠? 분모. 변화율은. 자, 변동 전 임금 얼마입니까? 자, 10,000원에서 12,000원이죠. 변동 전이 10,000원이죠. 10,000원 분의 뒤에 거 12,000원 빼기 10,000원. 요거잖아요. 곱하기 100이다. 그러니까 요거 12,000원에서 10,000원 빼니까 얼마예요? 2,000원이죠. 2,000원. 공 2개 빼고, 공 2개 빼고, 하나, 둘. 얼마죠? 얘는 20%가 되겠다. 그러니까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니까 20분의 10%는 2분의 1, 즉 0.5가 되겠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철저하게 스스로 한번 직접 내가 한번 이거 공부한 다음에 내가 풀어봐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